5년 전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신병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떤 놈들에게 빙이 되었던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잊고 싶은 기억 중 하나인데 얼마 전 오랜 친구와 말할 기회가 있어 그때의 일을 똑똑히 기억해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이야기할 기회가 되어 조금은 객관적이 될 수 있으니 공포를 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야기합니다. 저희 5은 모두 가업을 잊게 되어 고등학교 수험을 무시하고 여유있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저희가 땡땡이 치는 건 수험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 생각해 가을 운동회 후에는 학교에도 늦게 나간 데다가 나중에는 중간에 나와도 거의 혼날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A와 B가 근방의 어떤 저택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막 리모델링한 집이 집주인이 목을 메고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일가는 뿔뿔이 흩어져 빈집이 됐다는 겁니다. 땡땡이 치고 나서 머물 곳이 필요했던 우리는 거기라면 술, 담배를 맘대로 할 수 있겠다 싶어 다음날 바로 낮에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알 수도 없을 굉장히 큰 저택으로 이런 곳에 들어간다는 게 조금 쫄렸지만 A와 B는 괜찮다고 연발하면서 슬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다 조사해놨는지 부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재 같은 곳으로 들어가 창문으로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몰래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 금세 질려 5이서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C가 바로 저거 뭐냐? 라고 해서 지금 있는 방의 벽 위쪽을 바라봤습니다. 벽 상부에 학교 음악실이나 체육관 방송실 같은 느낌의 작은 창문이 2개 달려 있었던 겁니다. 여기도 방인가? 자세히 보니 우리 쪽으로 문이 있었고 문은 우리 쪽에서 책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목마를 타보니 왼쪽의 창문은 손으로 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창문에서 약간 악취가 나던 것을 그때 궁금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몰래 술을 먹고 싶다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억지로 그 창문을 향해 그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곰팡이와 먼지로 뒤덮인 냄새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샜는지 눅눅했습니다. 방은 음악실 비슷한 곳은 아니었습니다만 벽에 손수 만든 방음제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고 그 겉으로 벽지가 되어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습기로 벽지는 온통 곰팡이 투성이었습니다. 방 안은 따로 손댄 흔적도 없는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작은 책상이 구석에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검게 칠해져 있는 사진이 커다란 액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기분 나쁘게. 라고 A가 말하며 액자를 손에 잡아 들어 올리던 그 순간 액자 뒤에서 한 장의 종이가 떨어지고 그 안에서 한 다발의 머리카락이 부스럭거리며 나왔습니다. 한 장의 종이는 부적이었습니다. 모두 위험하다고 생각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A를 보고 B가 빨리 나가자고 하더니 도망치듯 창문을 기어오르던 때 그쪽의 벽지가 한꺼번에 찢어져 떨어졌습니다. 사진 뒤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부적이 벽 한 면에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술에 약한 C는 그 자리에서 헛구역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해. 이건 토할 때냐? 빨리 도망쳐. 기어오르던 B의 엉덩이를 저와 D가 세게 밀어 올렸습니다. 뭐가 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뒤에서는 누군가가 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분명 A입니다. 동티가 난 겁니다. 무서워서 돌아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기어올라 반대편 방으로 뛰어내렸습니다. D도 나왔고 벽 쪽에부터 둔한 C를 끌어내려고 했더니 아프다고! 다리 잡아당기지 마!
라며 C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방 너머에서는 A인 듯한 목소리가 이상한 소리를 계속해서 중얼대고 있습니다. C는 엄청나게 센 힘이라도 끌리는 것인지 C의 다리가 벽을 차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B, 신사에 가서 신주 좀 데려와. D를 향해 D가 소리쳤습니다. 뭔가가 A한테 붙었어. 집 뒤쪽 신사 신주 좀 데려와줘. B가 맨발로 툇마루를 달려나갔고 우리는 창문에서 C를 끌어냈습니다. 펄! 아파? 아프진 않은데 뭐가 깨물었어. 봤더니 C의 양말 뒤꿈치 부분 전체가 뭔가에 물린 것처럼 둥글게 이빨 모양이 있었고 침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방 안쪽에서 A의 목소리가 났지만 우리는 무서워서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자식이 나한테 재앙을 내린 거야. 재앙이라니. A는 죽지도 않았어. 나 나올 때 발로 엄청 찼어. 아이고, 툇마루 쪽에서 추랭이 차림의 신주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이 녀석들 뭐야? 뭐 하는 거야, 이 멍청한 녀석들아. 같이 들어온 B는 이미 눈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됐으니까 너희는 나가. 여기서 나가서 신사두의 사무실로 들어가 요래 씨한테 보여줘. 그리고 너 신주는 갑자기 저를 붙잡고 뒤에서 팔을 잡아 올렸습니다. 뒤에서 뭔가 바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됐어, 가. 그대로 팍 하고 등을 밀린 우리들은 영문도 모른 채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뒷산으로 올라가 신사 사무실로 갔더니 중년의 조그마한 아주머니가 흰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청 화가 난 듯도 보였습니다만 그 뒤로는 도망쳤다는 안도감으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후 A가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신사에 불려갔던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 뒤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는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무서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산 같은 곳에 갈 리도 없었고 학교 안에서도 찌그러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던 날 학생 주임에게 불려갔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짓들로 혼나거나 두들겨 맞거나 그럴 각오로 학생 주임실로 갔습니다. 그러자 저 말고도 B와 D가 앉아 있습니다. 신주도 와 있었습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신주가 말했습니다. 저 씨가 죽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C가 전날 학교에 오지 않았던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학교를 제끼고 신사에서 치료받는 A를 보러 온 거야. 병원 병문안이 아니니 위험한 건 알고 있었을 텐데 뒷문 창살로 자리를 들여다본 순간에 엄청난 소리를 지르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달려갔을 땐 눈이 뒤집히고 금방 죽을 벌레 목숨이었다. C가 죽었는데도 그런 식의 말을 쓰다니. 금방이라도 욕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만 신주는 진지한 눈으로 우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니? A는 이미 없다고 생각해라. C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 절대로 잊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놈들에겐 달라붙지 않아. 그걸 기억하는 녀석이 있다면 몇 년이 걸려서라도 그것은 그 녀석이 있는 곳으로 올 거다. 그게 오게 되면 빙이 돼서 죽는 거야. 그리고 뒷머리는 기르지 마라. 만약 그걸 만나서 도망간다면 그건 제일 처음 머리를 잡아당길 거야. 그런 말만을 듣고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학생 주임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신주는 자라있는 우리들의 뒷머리를
가위로 모두 잘랐던 겁니다. 뭔가의 주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주술은 아니었습니다. 돌아갈 때 바로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빡빡으로 밀었습니다. 졸업하고 가업을 잇는다는 건 그때부터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뿔뿔이 다른 현으로 진학을 했고 절대로 만나지 말자고 했고 만약 만나게 돼도 모르는 사람처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1년을 꿀고 옆현의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과거를 잊고 자신의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았습니다. 그러나 이발소에서 빡빡으로 밀어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신주가 한 말을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생각하는 긴 3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 다시 재수를 해서 다른 현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놓고 명절에 귀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 저는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해 정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갈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오봉이니 돌아와라. 라며 부모님도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역의 매점에서 신문을 사려고 들렀는데 중학교 때의 여친이 신문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펑펑 눈물을 쏟더니 B와 D가 각각 죽음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B는 졸업 후 얼마 되지 않아 하숙집방에 틀어박혀 목을 맸다고 합니다. 방은 덧문과 커튼이 쳐져 있고 방 안의 문이란 문은 모두 봉인.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그 위에다 꼼꼼히 떼어서 붙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납땜으로 자기의 귀와 눈꺼풀을 붙이려고 한 흔적이 있었으나 마지막까지는 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D는 17살 여름에 시코쿠까지 달아났지만 마츠야마 근교의 한 마을에서 팬티 한 장만을 걸친 채 실실 웃으면서 걷던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D의 뒤통수는 쥐가 갉아먹은 듯이 머리털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습니다. D의 눈꺼풀은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스스로 칼로 잘라내려 하는 적이 있었답니다. 이때만큼 중학 시절의 인간관계를 저주한 적은 없습니다. B와 D의 말로 같은 건 지금의 제게는 아무래도 좋을 이야기였습니다. 즉, 그것을 기억하는 건 이젠 저 혼자만이라는 걸 깨닫고 말았던 겁니다. 가슴이 강하게 조이는 느낌으로 집에 도착하자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만 저희 지방에는 이마와시라고 전해지는 특별히 강한 부정을 겪은 집안은 본가가 있어도 첫 오봉을 나라의 절에서 행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에게 끌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저는 39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되어 본가에서 계속 누워있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때 저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워 될 수 있는 한 흰옷을 입고 물을 마시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3일째 초저녁에 꿈에 A가 나왔습니다. A는 피골이 상접하고 피부가 거무스름했고 눈은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너 혼자구나. 너도 여기로 와. 싫어. 네가 안 오면 씨는 매일 맞을 거야. 거꾸로 매달아서 입에 양말을 물리고 죽도록 팔로 찰 거야. 불쌍한 놈. 거짓말. 지옥이 그렇게 달콤할 리가 없지. 지옥이라. 지옥 속은 말이야. 거기서 잠이 깼습니다. 제 숨소리로 목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베개맡을 보자 할아버지의 위패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의 이야기를 저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게
저를 찾아내서 빙이 될 확률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대충 하는 이야기로는 듣는 분들의 기억에는 그다지 남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들으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재수없게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신의 생존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보도록 글로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는 쪽이 좋을 겁니다.